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진에어의 면허 취소는 결정되지 않고 유지가 됐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는 고용 문제, 또 소비자 편익 문제 이렇게 거론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왠지 좀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꽤 이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결론은 났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게 아무래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비롯이 된 거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될 것으로 혹시 예상하셨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 관련되는 법에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관련되는 이 문제의 이슈가 생겼을 때에 관련되는 항공운수법이라든가 관련되는 항공안전법을 꼼꼼히 봤는데 최초에부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가 어렵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법안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시즈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거죠. 예. 관련해서 항공운수사업법에는 항공안전법을 인용을 하면서 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외국인이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등기 임원으로 2분의 1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외국 그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네. 그와 같은 것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항공사업 면허를 줄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네. 외국인이 그 항공운사 사업의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네. 외국인의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등기 임원의 과반수만 넘지 않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치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운수 면허를 줄 수 없고 그렇게 운수 면허를 줬다고 하면은 취소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석이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은 예. 법인인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나 법인 등기이사의 과반수가 아니면은 허용된다라고 하는데 그 바로 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한테는 이 그 항공운수 사업을 줄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잘못 읽으면은 해외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사로 되거나 대표인 경우에는 아예 전부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읽히지만 그것은 개인인 것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이 법이 최초에 만들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외국인이 등기 임원으로 4분의 1, 25%만 안 넘으면 된다라고 최초에 70년대에 법을 만들었다가 외자를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완화를 해서 외국인이 과반수만 안 되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 해석을 이 국토교통부에서 무리하게 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이 말씀드린 대로 그 면허에 문제가 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해석과 관련되는 어떤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변호사님 말씀 듣고 생기는 궁금증은 뭐냐면요. 우리 전에 변호사님 모시고 칼피아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 사업 자체가 독점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의 수혜를 최대한 늘려왔던 게 뭐 대한항공이고 또 반면에 그만큼 또 수혜를 받아왔던 게 또 그 옆에서 받아왔던 게 이제 뭐 국토부 공무원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랬던 칼피아들이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왜 그 법 해석을 그렇게까지 뭔가 의도가 담겨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적용했을까,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의도가 뭔지는 저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와 같은 그 운송면허 취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 그 진에어 노조 같은 경우에는 예. 법 해석을 제대로 잘못했는 국토교통부 책임을 지고 네. 구체적으로 이 국토교통부의 그 김현미 장관이 사퇴하라라고 할 정도로 강한 어떤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진에어와 대한항공을 소유하고 있는 그 조씨 일가의 어떤 예. 잘못된 행태는 분명히 질타를 해야 됩니다. 저도 그 여러 방송을 통해서 특히 조현민 씨라든가 뭐 이 전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네. 회사의 존립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오너에 따르는 문제를 이 그 회사 자체의 존립의 문제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 책임이 어떻게 뭐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진에어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지난 한 2달까지 이게 살아왔겠습니까? 면허가 취소되면은 물론 뭐 일각에서는 다른 회사가 M&A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또 회사 주인이 바뀌면 지금 예를 들어 1,900명, 한 2,000명 정도 있는 직원들 중에서 2,000명이 다 고용 보장이 된다는 보장도 사실 또 없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거의 그 3만 원대에 가까웠던 주가가 예. 2만 대 초반으로 곤두박질 쳤었죠. 네. 그러다가 오늘 그 발표를 해서 다시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외 신인도 문제 이런 부분에서 존립의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적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뭐 전체적인 어떤 오너 리스크란 측면에서 내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그런 법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오너의 운영의 문제와 회사 존립의 문제를 이 부당하게 결부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영권에 대한 뭐 어떤 견제는 필요합니다만 법 적용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외부의 어떤 그 법률 전문가의 어떤 예. 의견을 묻는다거나 해서 이런 침소봉대했다가 나중에 태산이 울렸지만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 같은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행태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어쨌든 정부가 오늘 국토부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페널티로 그러니까 처벌적으로 얘기 내놓은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뭐를 이제 권한을 제한하겠다,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어디 취향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오너의 어떤 그런 문제로 시작된 문제가 회사의 피해로 귀결이 되는 거고, 그 피해가 결국은 직원들한테 결국 이제 전이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뭐 다양한 곳에 취향을 해서 좀 경쟁이 더 많아져야지 뭐 비행값이 싸지고 이런 효과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일부 제한되는 결국은 오너는 그대로인데 뭐 그 효과는 그 그렇습니다. 악영향은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받게 되네요. 결국 최종적으로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요. 이용하려고 했던 진에어 고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그 면허를 취소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항공법 위반 관련된 재발 방지 대책 및 예. 경영 문화 개선책을 진에어에서 내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자정 노력 그리고 또 어떤 경영 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할 때까지 우리 그 국민들과 또 국토부가 제대로 그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이 신규 노선 허가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예. 1, 2점 차이로 이 신규 배선을 주고 말고 하는데 그렇죠. 한 5점 이상 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그 진에어가 신규 노선 취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글쎄요. 것이 중론인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한다고 했는 것을 관심을 기울여서 제대로 이제 그 굴러가도록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진에어가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예. 지원도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금은 당장 한 대 맞았으니까 또 국민의 질타를 받았으니까 뭐 뭔가 좀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려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비롯됐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이건 용두사미로도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오너의 부분, 결국 독과점의 문제에 있어서 예, 이런 예. 오너가 단순한 어떤 그 오너를 넘어서 제왕적인 오너 같이 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조현민 씨를 비롯한 관련되는 일가도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 일부는 지금 뭐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아마 이후에 동일한 일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뭐 주식을 통해서 회사를 지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본인이 형사적인 법을 위반을 해서 사실 감옥살이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만 예. 정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기업들 또 언론들 또 계속적인 어떤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그냥 끝내려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어제가 나왔었죠. 그 상반기에 그 주요 기업 임원들 예. 그 보수 얘기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가 퇴직을 했습니다만 퇴직금을 13억 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좀
뭐 배가 아프다고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받는 데는 하자는 없는 거죠? 지금 상반기 그 받은 월급만 17억 되고 퇴직금이 대한항공에서 6억 6천, 진에어에서 6억 8천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공무원이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퇴출될 경우에는 이 퇴직금의 절반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페널티가 없이 해서 수억 원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어떤 퇴직금 규정에 있어서도 네.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마치 그 공무원처럼 어떤 회사의 주가를 도대체 3분의 1 토막을 만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죠. 책임을 지우는 그런 어떤 그 규정의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네요.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